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우리는 저번 영상에서 함수를 표현하는 4가지 방법과 몇 가지 함수 모델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수학적 모델에 있어서 어떤 필수적인 함수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이러한 어떤 매스매티컬 모델을 이제 우리가 어떤 실제 세계의 현상들을 이제 이해를 하고 또한 어떤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미래의 행동들을 예측하기 위해서 어떤 수학적으로 표현이 되어진 것을 이제 수학적 모델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단의 어떤 이러한 프로세스는 이제 모델링 프로세스라고 해서 실제 세계의 문제를 이제 공식화해서 수학적 모델을 만들고 이러한 매스매티컬 모델을 이제 우리가 풀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어떤 수학적인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고 이러한 수학적 결론이 이제 실제 세계에 있어서 어떤 앞서 살펴본 미래의 행동들을 예측을 하는 것을 이제 이러한 결론들이 설명을 한다라고 이제 어떤 이러한 플로우 차트로 설명이 되어져 있고 이제 이러한 예측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예측으로 어떤 테스트를 거쳐서 우리는 이제 실제 현실 세계의 문제를 이제 푸는 것이라고 이제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 채널을 어떤 구독을 하시거나 채널에 있는 영상들을 보시는 분들은 일단 제가 주제를 기계공학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실제 어떤 공학적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러한 공학적 문제를 풀기 위한 이제 수학적 모델들 이제 이러한 미적분학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어떤 미분 방정식을 푸는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수학을 공부를 하셔야 될 것이고 또한 그러한 수학적 스킬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공학적 문제를 예측을 하고 그러한 예측과 어떤 실험 결과를 토대로 이제 우리가 실제로 풀고자 하는 공학적 문제를 이제 푸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공학적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실무에 가서 일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연구 분야가 아닌 이상에는 이렇게 뭐 어떤 수학적 모델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수학적 모델까지 만드는 것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 기존에 만들어진 수학적 모델들을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문제를 풀거나 혹은 뭐 설계를 하든지 개발을 하든지 그러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제 에센셜 펑션 중에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이제 리니어 모델, 즉 어떤 우리가 이러한 선형 방정식으로 된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선형 함수라는 것은 이러한 어떤 변수가 이제 차수가 1차가 되게 되고 이제 변수가 어떤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x라는 하나의 변수가 있고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꼴로 표현이 되는 어떤 함수를 이제 리니어 펑션 혹은 이제 우리말로는 선형 함수라고 할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함수를 배울 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함수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이러한 함수에 있어서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형함수라는 것은 이러한 그래프가 직선의 형태로 표현이 되는 함수를 이제 선형함수라고 하고, 이때 이제 y 이꼬르 뭐 3x-2라고 했을 때, 이때 이제 뒤에 오는 어떤 상수값은 이러한 y축과 만나게 되는 어떤 y절편이라고 하게 되고, 이때 만일에 y절편이 원점을 통과하게 되면 이 함수는 그냥 y 이꼬르 3x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 x 앞에 3이라는 것은 어떤 이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게 되며, 따라서 이 그 앞에 있는 계수의 값이 클수록 이러한 기울기는 조금 더 가파르게 그래프가 표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순서쌍을 만들어서 이제 그 점들을 연결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기로 하고, 이그젬플 1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이제 예제에서 이러한 어떤 그 empirical 모델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 용어의 의미는 어떤 우리가 그 물리학 법칙이라든지 원리 같은 어떤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험, 이제 empirical이라는 게 어떤 경험적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경험적으로 얻어진 이제 모델이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함수는 이제 폴리노미얼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폴리노미얼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다항식을 의미하게 되고, 이러한 다항식의 형식으로 표현된 함수를 이제 폴리노미얼 펑크션 혹은 이제 폴리노미얼이라고도 간단하게 이제 명명을 하게 되고, 이때 이제 폴리노미얼의 형식은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차수가 순차적으로 이제 그 낮아지게끔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고, 이제 그러한 어떤 변수 앞에 각각의 어떤 계수들이 곱해진 형태의 함수를 이제 폴리노미얼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러한 폴리노미얼의 어떤 정의역과 그 공력은 이제 우리가 실수 범위에서 그 생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이제 이러한 an-1, a2, a1, a0까지를 이제 코이피션트 또는 우리말로는 계수라고 하고, 이제 여기 보시면 어떤 x의 어떤 제곱꼴의 형태로 표현된 n과 n-1, 2, 1 이러한 것은 이제 디그리라고 이제 명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디그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각도의 단위를 표시를 할 때 어떤 도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러한 그 다항식 혹은 다항함수에 있어서는 이러한 x의 차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그 x의 차수는 항상 어떤 차수가 제일 큰 것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항식을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가장 큰 그 최고차항의 차수로 이 그 폴리노미얼 즉 다항함수는 이제 그 영어로는 폴리노미얼 오브 디그리 6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이제 6차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러한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과정에서 이미 다 배우고 올라오셨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x의 제곱꼴로 된 그 함수를 이제 쿼드래틱 펑션
우리말로는 이제 2차 함수가 되겠고, 이제 이러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하단에 표시가 되어져 있고, 이때 이제 아래로 볼록하면 이 최고차항의 어떤 그 부호가 이제 플러스가 되겠고, 이제 이 최고차항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 이제 그래프는 위로 볼록한 형태로 이제 도시가 된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3차 방정식 혹은 3차 함수를 이제 큐빅 펑션이라고 하고, 이러한 그 큐빅 펑션은 이러한 식의 변곡점이 이제 두 개가 있거나 혹은 이러한 식으로 세 개의 이러한 어떤 변곡, 즉 3차식은 이제 이러한 그 최대 최소가 아니라 이러한 변곡점이 두 개가 있게 되고, 이제 이러한 4차식 같은 경우는 변곡점이 이제 일반적으로 3개가 나오게 되고, 이제 5차식 같은 경우는 변곡점이 이러한 식으로 4개가, 즉 이러한 차수보다 하나가 작은 그 변곡점이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그젬플 4 같은 경우는 이러한 테이블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 점들을 찍게 되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어떤 그 쿼드레틱 방정식을 얻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점을 찍어서 이제 이 방정식을 얻을 때 이제 이 책에서도 어떤 그 컴퓨터 알지브라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이제 그래프를 사용을 해서 이제 이때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어떤 최소 제곱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제 이러한 식의 어떤 쿼드레틱 모델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함수는 이제 파워 펑션, 즉 다음에 어떤 fx 이꼬르 x의 a승으로 된 그 함수를 이제 파워 펑션이라고 하고, 이러한 파워 펑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어떤 파워 펑션이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어떤 지수 함수와 잠깐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제 지수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x 자리에 어떤 그 상수값이 오게 되고, 이 지수 자리에 x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지수 함수가 되게 되고, 이제 파워 펑션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앞서 살펴본 폴리노미얼 그 다항함수 꼴에서 이제 이러한 개수를 없애고 이제 나머지 뒤에 있는 부분들을 소거를 하고 이제 최고차항의 어떤 값만 남긴 것을 이제 파워 펑크션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파워 펑크션의 특징은 이제 항상 어떤 그래프가 원점을 통과하게 되는 특징이 있게 됩니다. 먼저 a 이꼬르 n일 때, 또한 이 n의 그 부호가 이제 플러스 기호를 가지는 어떤 정수라고 한다면,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x가 이제 n에 1이 들어가면 직선이 되게 되고, x에 2가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포물선의 형태의 그래프가 되게 되고, 이제 3차식에는 이러한 식의 그래프, 이제 4차식은 앞서 살펴봤던 어떤 변곡점이 3개가 생기는 것과 다르게 이제 어떤 그래프가 이러한 식으로 이 개수 그 디그리의 어떤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형태가 이러한 식으로 반복이 되어짐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짝수일 때는 이제 이러한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때 이제 이 차수가 그
이 차수가 클수록 이제 이쪽에 갈수록 이 안쪽으로 이러한 그래프들보다 차수가 작은 그래프들보다 안쪽으로 들어와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어떤 우리가 이 그 1,1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이제 안쪽에서는 차수가 높을수록 안쪽으로 그래프가 위치하게 되고 1,1을 지나게 되면 이제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에 위치하게 되고 1,1을 지나게 되면 차수가 높을수록 그래프는 이제 안쪽으로 그 도시가 된다는 것을 나타낸 그림이 되겠고 이제 이러한 어떤 홀수의 차수를 가지는 그 파워 펑션 같은 경우는 이제 1,1을 기준으로 차수가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차수가 높을수록 안쪽으로 즉 어떤 기울기라는 것은 기울기가 이제 조금 더 가파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n분의 1 어떤 지수의 값이 이제 어떤 유리수이고 이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떤 양수의 그 양의 정수일 때 즉 지수가 n분의 1로 간다는 것은 결국 이제 이러한 식의 어떤 무리함수 꼴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이러한 함수를 이제 루트 펑션 우리말로는 무리함수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 무리함수의 특징은 이제 우리가 함수를 이 미적분학에서는 실수 범위에서만 다루기 때문에 항상 이 루트의 값이 0보다 큰 값을 가져야 하고 따라서 그래프는 일단 가장 기본형의 이 안에 있는 x 값이 이제 0보다 큰 값이 되어야 하므로 이제 그래프는 이러한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n 값이 이제 3보다 큰 어떤 홀수 값, 우리가 이제 x 3승을 이제 마이너스 1의 3승은 그대로 마이너스 1이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 그래프는 이제 이러한 식으로 도시가 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x축과 y축을 어떤 이렇게 190도로 회전을 시키면 이제 이러한 그 루트 x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파라볼라 즉 x 이꼬 y 제곱이라고 표현이 된 것에서 이제 이러한 식의 어떤 그 포물선 형태의 함수에서 이제 양수값만 따지게 되므로 즉 우리가 y 이꼬르 x 제곱을 이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서 이제 y 값을 이제 양수만 취한 것이 결국 fx 이꼬르 루트 x가 됨을 알 수 있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이제 그 x 3승을 이런 식으로 그 90도를 회전을 시키면 이제 루트 세제곱 x로 표현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러한 어떤 제곱의 꼴은 항상 이 값이 어떤 것이 들어가든지 양수가 되어야 하고 또한 그 마이너스 1의 즉 그 우리가 어떤 폭소수가 아니라 그 순어수의 그 정의를 이제 마이너스 1을 루트로 씌운 걸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어떤 순어수를 제외시키기 위해서 이 x의 값도 이제 0보다 커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가야 되므로 이제 항상 어떤 그 짝수의 제곱꼴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이러한 식의 어떤 그래프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이런 홀수 꼴에 그 루트가 씌어진 것은 이제 어떤 모든 실수 범위로 이제 그 정의역과 치역이 정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a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역수를 표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 reciprocal function이라고 하고, 이때 이제 이러한 그 그래프가 이제 y 이꼬르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는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식의 어떤 그 대칭의 어떤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고, 이때 이제 항상 우리가 어떤 이러한 분수꼴은 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 그래프는 이제 0에서는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식으로 그 무한히 0에 다가가는 그래프의 꼴로 이렇게 나타나지게 되고, 이제 이러한 경우에 예로 우리가 어떤 그 보일 법칙, 즉 이제 물리나 화학에서 우리는 이제 그 기계공학에서는 이제 연력학에서 다루겠지만, 이제 보일 법칙은 이제 압력과 온도의 곱은 일정하다는 그 수식에서 다시 이제 그것을 압력을 이제 이 C라는 상수에 나눠주면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이 값은 이러한 레시피컬 펑크션으로 이러한 식의 그 그래프로 나타내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레셔널 펑크션, 즉 그 유리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함수라는 것은 이러한 px, qx라는 어떤 이 분모와 분자의 이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함수를 이제 즉 어떤 이러한 두 개의 폴리노미얼의 비로 표현된 함수를 레셔널 펑크션이라고 하고, 또한 이때 여러분들이 항상 유의할 점은 이제 qx는 이제 우리가 0에서는 정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그러한 것을 염두를 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거나 할 때 생각을 해 줘야 하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이러한 그 유리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유리함수의 정의역을 이제 이 하단의 x 제곱 마이너스 4가 이제 0이 안 되는 조건을 이제 이러한 식으로 그 방정식을 풀어서 이제 x가 0이 되게 하는 이 밑에 값이 0이 되게 하는 그 x 값을 찾아서 이제 그러한 것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메인에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이제 다음에 살펴볼 함수는 이제 알지브릭 펑션이라고 해서 어떤 이러한 무리함수 꼴에 이제 그 함수를 그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제 앞서 우리가 이러한 루트 무리함수, 즉 어떤 그 파워 펑크션에서 이제 a의 값이 그 n분의 1이 되는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알지브릭 펑크션 같은 경우는 다른 점이 뭐냐면 이러한 루트 안에 이러한 식의 어떤 다항식의 꼴로 이제 표현이 된 경우라든지, 혹은 이러한 유리함수에 이러한 루트가 포함이 되어져 있고, 또한 이러한 루트가 된 것이 이러한 어떤 다항식의 꼴로 이러한 덧셈과 뺄셈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진 경우에 이제 함수들을 알지브릭 펑크션이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이제 일반화된 함수꼴이라고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수식은 우리가 이 theory of relativity, 즉 어떤이 아니고 이 상대성 이론에 있어서 이제 이러한 알지브릭 펑크션이 이제 응용된 사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그 상대성 이론에서 이제 질량은 이제 FV라고 정의가 되어지고, 따라서 질량이라는 것은 어떤 정지 상태의 질량과 그때 그 질량의 어떤 속도와 그 빛의 속도를 제곱한 것의 비를 이제 1에서 뺀 값의 루트를 씌운 것과 의 비로 이러한 식으로 정의한 함수를 이제 그 알지브릭 펑크션의 예로 이제 들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그 트리고노메트릭 펑크션, 즉 삼각 함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함수들은 이제 어떤 대수함수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대수적 연산에 의해서 어떤 그 방정식의 근들을 찾을 수 있는 그 식에 대한 함수였다면 이제 이러한 트리고노메트릭 펑션이라든지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익스포넨셜 펑션, 즉 이러한 삼각함수와 치수함수 또 로그 함수들은 이제 초월 함수라고 하고, 이제 그 중에 삼각함수는 이제 삼각함수의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그리고 그 탄젠트 함수가 있겠고, 이제 이러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그리고 탄젠트 함수의 역수 함수인 그 사인 함수의 역수 함수인 그 코시컨트 함수, 이제 코사인 함수의 역수인 코시컨트가 아니고 시컨트 함수, 그리고 탄젠트 함수의 역수인 이제 코탄젠트 함수, 즉 이러한 6가지의 그 함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러한 삼각함수 앞에 어떤 계수가 곱해지지 않는 이러한 그냥 sin x만 있다든지 코사인 x만 있으면 이러한 그 sin x와 코사인 x의 그 치역의 범위는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들은, 특히 이제 삼각 함수들은 이제 대표적인 그 주기 함수들의 그 종류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러한 삼각 함수에 대한 것은 이제 기초 수학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exponential function, 즉 지수 함수가 되겠고, 이러한 지수 함수는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상수의 그 지수의 값이 이제 이러한 x라는 변수로 되어진 함수를 이제 지수 함수라고 합니다. 일단 이 지수 함수 같은 경우는 섹션 1.5에서 자세하게 다룬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가리스믹 펑션이라는 것은 이제 로그 함수가 되겠고, 이 로가리스믹 펑션도 앞서 살펴본 이제 지수 함수와 이제 연관이 있는 함수가 되겠는데, 이 함수도 섹션 1.6에서 자세히 다룬다고 하니까 이제 그때 다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트랜센던털 펑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그 트리고노메트릭 또 인버스 트리고노메트릭 익스포넨셜 로가리스믹 펑션, 즉 이러한 삼각함수 또는 역삼각함수, 지수함수, 그리고 로그 함수를 이제 트랜센던털 펑션, 즉 초월함수라고 합니다. 수학에서 초월함수라는 것은 이제 이 다음에 나열된 이 그 크게는 이제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세 가지가 전부라고 하고, 이제 그러한 함수는 이제 초월함수와 여기 보시면 이제 알지브라익이라고 하는 그 대수함수로 이제 크게 구별을 할 수 있고, 이제 또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복소함수라는 것도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제 5번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 밑에 솔루션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